국가적으로도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태국처럼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이 와서 돈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것만 말해주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해외 관광객으로 몸살이라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이제 그 해외 관광객 관련으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제 뉴스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죠. 해외 관광객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동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당장에 저희 동네에서도 최근에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방일 외국인객 3,687만 명으로 과거 최다다. 일본이 과거에 이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전을 훨씬 뛰어넘은 3,687만 명을 기록하고 거기다 소비액 또 53% 증가로 8조 엔 가까이를 쓰고 갔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뉴스에 이제 엄청 떴습니다. 작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떴죠. 일본 지난해 방문객 사상 최다 3,687만 명. 근데 그 중에 24%가 한국인이다. 지난해 이제 880만 명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9조 원을 썼다. 일본에서. 전자대국은 옛말 관광대국으로 새 기록 쓰는 일본.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본인들을 관광대국, 관광입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의 주요 수출 품맥. 자동차가 원화로 165조 정도를 수출하는데 관광으로 75조를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관광을 늘리면은 이제 일본은 뭐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관광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관광국가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일본 총리 2030년까지 관광객 6천만 명이 목표다. 6천만 명. 예.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이제 일본이 목표라는 근본적인 이제 관광 입국의 숫자입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일본 이제 관광청이 이제 자료를 냈는데 관광 입국 추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일본은 6천만 명을 들일 거고 그리고 방일 외국인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15조 엔을 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약 한 140조, 15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여기에다 대입시키면은 일본 도요타, 뭐 혼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 기업이 차 만들어서 수출하는 금액과 관광업으로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거의 같이 만들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게 일본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그 목표가 뭡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목표를 세울 수 있냐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880만 명의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이 690만 명으로 나와요. 즉 뭐 아직까지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놀러 오면은 6천만 명은 꿈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예, 일본의 이제 외무장관이 중국인 관광객용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돈 많은 중국 사람은 일본에 놀러 오는 비자를 좀 훨씬 따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중국 단체들이 기존에 있던 기간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두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타이틀은 뭐예요? 몰려오는 해외 관광객으로 몸살이래잖아. 일본 정부는 몸살이 아니야. 기분이 좋아.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자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 사람들 현장은 어떻게 돼요? 오버 투어리즘, 흔히 말하는 관광공해. 현지 주민이 버스를 못 타고 관광객들이 우리 농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인구가 별로 없는 마을에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와가지고 동네가 북새통이다. 우리 동네 조용한 동네. 이걸로 일본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옛날부터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부족해가지고 더 넣겠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반발의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여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CNN 뉴스네요. 온천이 테마파크 단위인데 입장을 규제하는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분들이 더 아는 관광지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한 번쯤 이런 뭔가 있어 보이는 일본 온천지를 아마 보신 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니 이게 뭐 유튜브 조회수가 몇 천만 이런 조회수가 찍힌 여행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해외 관광객이 엄청 몰려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관광 공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아니 오지는 못해 막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게 저희 동네 뉴스인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박간영가 거주하는 홋카이도에 이 겨울철에 설경이 엄청 이뻐요. 저기 비에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이런 눈밭에 이 나무가 이렇게 싹 이렇게 있잖아요. 일렬로 서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이 여름철에는 이런 풍경이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일본 전국 뉴스를 한번 탔어요, 이번 주에. 홋카이도 비에이 쪽 인기의 자작나무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다.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우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앞에 찻길인데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이거 보려고 찻길에 와가지고 이제 줄 서서 이제 막 사진 찍고 했던 게 이제 이게 옛날부터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이 밭입니다. 농지예요. 근데 농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진 찍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말이 나왔거든요. 당장 이게 작년에도 이제 한국에서 보도가 됐죠. 뉴스원.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마세요. 비매너 관광객의 골머리 앉는 일본이래 가지고 이게 바로 그 나무입니다. 사유지서 인증샷 찍는 관광객의 주민 피해 잇따라. 사진에서도 보이네요. 그 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밭입니다. 예, 여기가 밭입니다. 사유지예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왜냐면 좋은 각도를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참지 못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가 이게 없어버리면 사람이 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걸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안 치우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더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일본에서 그 미세시메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범죄자들 목을 잘라가지고 자작거리에 전시해 두는 거 있잖아. 딱 그거.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올 거 아니야, 외국 가면. 와, 사진 찍으라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래? 니들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얘들이 죽은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보도 사진에도 이런 사진이 나와서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름 큰 관광 자원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됐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 홋카이도 비에이라는 동네의 한계입니다. 뭐냐면은 이 비에는 호텔은 없는데 관광 자원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 오고 개인 관광객들이 렌터카 타고 와서 사진 찍고 동네에서 놀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자고 다른 데서 밥 먹고 다른 데서 돈 써요. 그리고 그 자연이잖아요. 관광물이.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죠. 지금 일본에서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무를 다 잘라버렸다라는 충격적인 그 사진, 영상 나오면 더욱더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외국인 혐오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도도.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6천만 명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현장은 이제 뭡니까 6천만 명이고 나발이고 일단 우리 나무부터 자르고 본다 이거다 보니까 좀 이제 정책이랑 이런 현장이랑 안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만 뭔가 좀 있잖아 관광 공해를 해결하는 뭔가 좀 있잖아 방지가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좀 나름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도 있어요. 나름. 이게 어디냐면은 한국 분들도 잘 아는 일본 유명 관광지 교토입니다. 일단은 이 교토의 상황, 교토의 관광 공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현지인들부터 이래가지고 교토는 지금 관광객으로 터져나가고 있어가지고 현지인들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답이 없다. 라고 이미 작년 2014년에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의 이제 인내심이, 주민들의 인내심이 그게 다른 거예요, 교토도. 그럼 어떻게 뭐, 교토도 뭐 절을 폭파시켜 어떻게 돼?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무를 자르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만 자르는 거고, 교토는 그렇죠, 뭡니까? 자본주의 논리에 맡기는 겁니다. 교토시 숙박세 상한 1박당 1만엔 10만원으로. 예, 그 방침을 이제 세워가지고 올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1만 원이니까 거의 10만 원 내라는 거예요. 호텔비가 아닙니다. 세금이에요. 지금도 교토는 뭡니까? 이거 숙박세를 걷고 있습니다. 현행은 2만 엔 미만이 200엔, 2만 엔에서 5만 엔이 500엔, 그 다음 5만 엔 이상이 1000엔 이렇게 내는 거예요. 2016년 3월부터는 이제 6,000엔 미만이 200엔, 6,000엔부터 2만 엔이 400엔. 그러니까 기존은 뭡니까? 2배로 올리는 거지. 그리고 2만 엔에서 5만 엔 미만은 1000엔, 5만 엔에서 10만 엔 미만 4,000엔, 1인당 10만 엔 이상짜리 호텔에 잘 경우에는 만엔. 호텔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라고 이제 교토가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교토에 엄청나게 비싼 호텔이 많아요. 늘어났습니다. 2인 부가세 포함 1박당 35만 엔, 33만 엔, 23만 엔, 21만 엔. 그러니까 한 밤당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호텔이 교토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호텔 한 밤당 300만 원짜리 자는 사람들은 뭐 10만 원 세금 낸다 해도 기수도 안 가겠네. 그러면 받아야지. 라고 이래서 이걸 도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내는 사람들도 조금 더 내라. 2배 올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교토는 즉 뭐 오고 싶으면은 돈 내.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좀 맡기는 이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올리겠지. 그래도 안 줄어? 그럼 더 올려야 돼. 안 올 때까지 이제 올리는 거야. 안 올 때까지. 예. 근데 이제 이 숙박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도 자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교토 여행 갈 때 있고 교토에서 숙박할 때 있는데 동일하게 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니들은 원래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돈 받으려 했는데 왜 일본 사람들한테도 받아?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거는 외국인 관광객분들만 할게요 하면 진짜 하는데 자기들도 대상이 되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토 사람들 입장으로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많이 오면 방해되니까 누구나 내라.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일본은 지금 제일 말이 나고 있는 거 이거. 현재 일본의 소비세가 10%인데 외국인은 10%가 면세가 됩니다. 당장 일본은 뭐예요 지금? 편의점에서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 물건 사더라도 이제 바로 이제 면세를 해주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편리하니까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2026년 11월부터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뭡니까?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백화점에서 물건 사서 백화점에서 세금 환급 받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산 물건 그대로 포장지 뜯지 말고 공항에 가가지고 저 물건 샀으니까 환급해주세요. 알았어. 나중에 네 통장으로 보내줄게.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예, 그건 좀 귀찮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2026년부터 한다는 거죠. 일본이 원래부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일본은 원래부터 아시아에서는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였고, 해외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물건이 비싸가지고, 저기 소고기 덮밥집 가가지고 그 소고기 덮밥 하나 먹고, 넌 가라.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N저가 되고, 다른 나라보다 뭡니까, 이제 흔히 말 1인당 소득에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일본이 싸 보이는, 그런 경우가 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나라의 모습과 좀 다르게 시대가 변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태국처럼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이 와서 돈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것만 말해주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강경책을 쓰는 지자체도 나와가지고 여러모로 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오는 걸 비방하는 분들 중에 있잖아요. 일본은 제조업이라서 이런 관광업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관광업이 이제 어쩌면 제조업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보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잘 이제 사람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기승전 관광공해라는 이 단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게 돼 가지고 좀 많이 부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싫어한다든지 그런 건 잘 없을 거예요. 웬만한 관광지에서는. 그런데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속내라는 거죠. 예, 이런 거 바라봤을 때 있잖아요. 아, 예전과 다르,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제발 좀 관광 좀 와주세요 했는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예, 지금도 너무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볼멘 소리 내는 게 좀 많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저 나무를 잘라버린 뉴스가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이것 좀 얘기해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었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저런 거를 봤을 때 좀 다른 식으로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바카네가 홋카이도 인구 700명의 산골 마을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아까 저기 나무 베어버린 그 비에이라는 동네도 인구가 몇천 명도 안 돼요. 정말로 적은 동네예요. 그런 동네는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공무원은 지역 주민들이 더 중요해요. 다 아는 이웃 사람이거든. 예. 그 사람들이 하나 민원 내는 게 더 스트레스고 더 힘들어요. 뭐 하러 오고 살아야 관광객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되지 않은데 나랑 평생 부대끼는 동네 사람들은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딴 데서 뭐라 해요? 알바야. 이러고 그냥 배워버리고 끝이에요. 저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뭐 아닙니다. 저걸 좀 외부의 인력을 더 넣어가지고 뭐 돈을 더 모금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관광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사람도 넣고 충원시키고 합시다. 왜 그런 번잡스러운 일을 해야 돼? 안 오고 없으면은 조용하게 사는데 그게 저런 촌동네 생각이란 말이에요.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우리 사이 좋아야 돼라는 그렇죠. 분위기가 진짜 압박이 심해요. 그거에서 돈 벌어서 뭐 하겠다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을 있잖아. 마을 축제도 하면서 우리 마을 사람끼리 조용하게 살면 좋지. 이런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데는 관광지라는 좀 잘 안 어울리잖아.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데도 일본은 어찌 보면 이제 관광지입니다. 해외에서 있잖아. 저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런 요즘 유튜브 많으니까 찍어서 있잖아요. 일본의 인스타그램 감성의 동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면세 제도도 앞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예. 그러니까 뭐 지금 N 저고 하니까 일본 혹시 여행 가실 분들은 지금 저 뭔가 경치가 있을 때 가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다음엔 원래 여기 왜 이래? 원래 이런 거 아니었는데 뭐야 이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한 번씩 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